자, 한 주간의 IT 관련한 핫 이슈 점검해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IT 신과 함께합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55년 창사 이후에 첫 번째 노조 파업이다. 아직 뭐 파업한 거는 아니고요. 연차 뭐 내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시장이 마지막 걱정하는 건 공장 셧다운. 뭐 이거에서 3%인데 노조 파업으로 삼성전자 주가 급락. 이게 좀 이유가 되나요? 약간 네. 찾은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받아요.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는 네. 납득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반도체 그 팹이라는 게 사실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팹 담당 엔지니어가 이렇게 그걸 놔두고 나오진 않겠지만, 네, 파업하고 셧다운하고 네네. 이게 될까요? 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의 경영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무노조 경영이잖아요. 네. 이제 그게 깨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어떤 경영진 임원들과 이제 일반 이제 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하시성은 아니 연봉도 많이 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데 왜 파업해? 이제 그런 쪽에 눈조대 기사 제목들도 많이 꼽혀 왔어요. 진짜 뭡니까 핫 이슈가 노조들과의 어떤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암묵적인 건데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이제 인력들은 암묵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항상 더 받는다라는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국룰이었어요. 나름의.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워낙 또 이제 메모리 쪽이 사이클 자체가 엄목했잖아요. 그래서 적자를 많이 냈는데 아무래도 그 테이만 이제 그 경영진들이 엄청난 이제 또 그 퇴직금을 챙겨가면서,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인센티브,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주식시장을 좀 냉혹하게 바라보기는 하는데, 최악의 가장 안 좋은 것까지 대비해서 어제 마이너스 3%였던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건 뭐였냐? 공장 셧다운. 뭐 그런 거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네, 맞습니다. 이게 안 좋게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굴리다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건데, 실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로이터 보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AI 가속기를 노리는 곳, AMD입니다. 네네.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뭔가 한다. 일단 팩트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함께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제 그 리사수 CEO 입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EO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게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발표에서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 쓰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로드맵 상에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쓰겠다라고는 했습니다. 예. 근데 전 세계에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가진 유일한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그거네요. 그럼 삼성전자네요. 네, 네. 왜냐하면 TSMC는 3나노 GAA 공정이 없어요. 예.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까지는 핀팻이라는 기존 공정을 쓰기 때문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쓰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AMD가 그 전에도 어떤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TSMC 지금 파운드리가 너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하고 멀티 파운드리 하겠다, 이런 발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칩렛 구조에서 고성능 코어 칩은 TSMC 거를 쓰고 저전력 코어 거는 삼성 파운드리를 써서 패브리케이션해서 이제 칩렛 구조를 쓰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전하고 이번이 뭐가 다르냐? 3나노 GAA 같은 경우는 저전력 코어일 가능성이 낮아요. 예. 아마 고성능 코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코어는 원래 TSMC, 저전력 코어는 삼성 파운드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3나노 GAA를 쓰면 고성능 코어까지 삼성 파운드리를 쓰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린다 그러면 턴키. 네. 지금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AMD하고 삼성이 HBM 계약 맺어놓은 게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수주 잔고가. 그러면 HBM도 납품하고 3단 공정에 3나노 GAA까지 납품하면 요거를 어드밴스드 패키징하는 iCube까지 할 수 있겠구나. 요거는 아직까지 팩트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희망 회로를 돌린다 그러면 AMD 턴키.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어제 노조 파업이 이제 그런 호재를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더 이 호재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영수 대표가 보기에는 지금 더블 파운드리 전략에서 네네.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고사양은 TSMC 주고 네네. 저사양은 우리가 갖고 오는 건데 네네. 우리한테 나름 고사양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능력이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AMD가 요구하는 거는 이번에 굉장히 강조한 부분들이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예. 기존의 핀팻 대비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 자체가 전력 소모나 이제 퍼포먼스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밀도에서는 좀 더 떨어져요. 핀팻 대비해서는 밀도 부분에서는 좀 포기하고 전성비나 이런 쪽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AMD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능과 구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수율이 나와야 되죠. 네, 3나노 GAA에 대한 아직까지 수율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성이 뭔가를 해준다 그러면 계기는 있다. 근데 그거는 이영수 대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반이다. 근데 그 전보다는 3나노 수율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진짜 수율이 처참했거든요. 네. 3나노 GAA 같은 네. 경우는. 근데 AMD도 그런 것들 감안 안 하고 이렇게 로드맵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체크를 해보고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배팅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왜냐면 들어요. 그 IT 카페에 저도 들어가 보니까 부정적인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3나노 GAA를 어떻게 하냐, 왜 또 네. 희망회로 돌리는지, 왜 기대감 하냐,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많아서 현실이 뭔가. 그렇죠. 제가 잘 사실 몰라서. 작년부터 저 희망 공분 당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감? 네,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한 대로 안 됐거든요.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삼성전자와 관련한 시장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영수 대표가 왔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나름 좀 냉랭한 구도였던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둘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외에 또 다른 삼성전자를 맡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좀 냉랭했던 사이지만 한미반도체와 다시 손을 잡는다. 이건 어때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지는 모르고요. 예. 이 사실은 그 계약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동안에도 삼성 내부에서 그러니까 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일단 이제 왜 한미반도체가 삼성하고 거래가 안 되는지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그게 네, 좋아요. 네, 예. 10년 전에 이제 두 회사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썼죠 그때는.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데이터 시트를 자기의 계열사인 세메스 쪽에 몰래 이제 이렇게 넘기고 있다라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소송을 걸었어요. 협력사가 이례적으로 고객사한테 소송을 걸었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개 사항에 대해서 걸었는데 3건에 대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20억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줬죠.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겼죠. 네, 그래서 20억 돌려주고 악수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래는 잘렸죠. 네. 네, 그게 이제 10년이 지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미반도체에 TC 본더라는 장비가 없으면 HBM 수율을 높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을이 아니라 이제 갑 같은 을이 돼버린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삼성 내에서 보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담당했던 당사 쪽에는 이제 삼성 내부에서 기획통이나 구매 쪽 라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조 쪽에서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한미반도체 장비 없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엔지니어는요? 네, 맞습니다. 네. 생산 담당 엔지니어는 이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구매나 기획 쪽에 힘이 세기 때문에 네. 제조 쪽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먹혔는데 이번에는 DS 부문장도 바뀌고 뭔가 이제 문제가 뭐야? 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내피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바뀐 전양현 부회장 입장에서도 자신이 와서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할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네, 뭐 맞습니다. 과거에 어찌 됐건 싸웠던 소송을 했건. 그렇죠. 네. 필요하면 써야죠. 네. 네. 지금 이제 삼성이 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1등 업체가 2등한테 밀리고 있고 지금 3등조차도 지금 1등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생긴다? 네. 그럼 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지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경쟁자가 나오니까 결국 모아 기승전 한미반도체다. 이런 투자 로직, 이런 해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해낸다. 위협할 정도로 잘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한테 선지급금 줬다라는 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잖아요. 네. 작년 4분기 계약 부채, 그러니까 계약 부채라는 건 선지급금이 잡히는 거거든요. 계약 부채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와. 네. 그러니까 미리 돈 주고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미리 돈 줄 테니까 만들어서 갚아 이거잖아요. 네. 이번에 1분기에 보니까 2조 7천억으로 1조 2천억이 늘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요? 삼성이 잘 되면 그렇게 안 했겠죠. 네. 엔비디아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나간 거다. 일단 한미 반도체 장비를 가져온다고 해도 네, 이게 수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 뭐 20만 닉스가 이제 다 됐다. 경쟁자 삼성에 올라온다. 근데 네네. 이게 꽤 시간은 맞습니다. 논리지 시간은 현실은 걸린다. 맞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보거든요. 시장 플레이어들도 HBM에 대해서 스터디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또 돈을 투입한다고 하죠. 64조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한다. 지금 보면 반도체는 뭐 정부가 돈을 지원해도 서로가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전략 산업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중국에게 또 하나의 뭐 반도체 굴기에 힘이 될 수 있을까? 중국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제 중국의 산업 굴기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제 디스플레이 굴기가 대표적이었어요. 네. 예, 그 8세대 라인 하나 까는데 2조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해요. 예. 2조 원.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1년 안에 60%, 80%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BOE 같은 회사가 한 10몇 년 전에 8세대 라인 투자할 때 2조 원 중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돈은 한 4천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조 원은 중앙정부에서 정부에서. 주고, 네, 지방정부에서 3천억 주고, 네. 3천억은 뭐 국책연구소에서 주고, 네. 그러면 2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감가상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15%, 20% 나와도 돌려요. 그러면 이게 수율이 올라가잖아요. 계속 돌리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수율이 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엔지니어도 데려오고 뭐 대만 엔지니어도 스카우트하고, 맞습니다. 네. 연봉 몇 배 주고 데려오면 올라가요. 그러면 이 가격 경쟁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레드오션화 시켜버립니다. 이 시장을. 그래서 나중에 독점되면 또 가격을 올리죠. 반도체도 이거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선단 공정에도 이거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선단 공정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28나노 이상급 레거시 공정에 지금 30개 팹을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레드오션화 시켜서 다 네.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나고 있어요. 중국의 1등 파운드리 업체, 세계에서 탑 5에 드는 SMIC, 네. 중신코어지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가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3위로 올랐었어요. 그래서 대만의 UMC하고 네.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제치고 TSMC, 삼성 파운드리, 지금 SMIC로 3위로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나우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우라. 네, 예. 나우라라는 회사가 2022년에 글로벌 14위 업체였어요. 작년 기준으로 8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메스가 기존에 9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밀렸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만약에 제재를 안 했으면 더 심했겠죠. 네. 예. 근데 그게 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그럼 28나노 위는 싹 다 그쪽 레거시는 중국이 다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네. 그게 뭐 그래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레드오션 돼도. 왜냐면 부가가치는 안쪽 3나노 뭐 5나노인데 거기 그냥 내주면 안 되나요? 뭐가 문제죠? 그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AI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AI라는 산업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레거시 공정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기기 간에 통신할 때 IoT, 사물통신이라든지 그리고 뭐 MCU라든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든지 그런 쪽도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쪽에다가 스파이웨어를 심어 넣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네, 중국의 어떤 그런 어떤 작전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이게 또 안보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가격 경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금을 태워주고 가격으로 하면 국내 뭐 DB 하이텍이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 그 경쟁을 이겨내기가 힘들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미국도 막 때리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28나노 이상은 아무리 때려도 거긴 안 되네요. 그까지 레거시는? 때리면 미국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럼 결국 싸우다 보면 중국도 이기겠네요. 왜냐면 그쪽을 싹 잡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동차 반도체 옛날 수급 부족 난 것처럼 거기는 꽉 잡고 있으면 앞에 좀 고사양을 놓치더라도 나름 중국의 반도체는 또 힘을 있다.
그 공산권 국가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뭐요? 잘 버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도자의 임기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면서 이제 몇 집만 가가면 결국 내가 뭐 하나 딱 잡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5년마다 계속 선거라는 게 있고 네.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생각으로는 내가 맞으면서 버티면 이렇게 이제 적과 공정을 잡으면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중국 때리기가 맞나 싶어요. 그쪽을 꽉 잡는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숨통이 트이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선단 공정 막아도 이게 지금 자국 기업들 불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레거시까지 막아버리면 이제는 정말 뭐 쉽지 않죠. 네. 예. 짧게 한번 가볼까요? 네. LG전자 짧게. 네네. 이거 뭐 괜찮은 거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LG전자의 장점은 인버터 그리고 이제 컴프레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부각된다 그러면 충분히 리레이팅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전자의 데이터 센터의 발열 시스템 관리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